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먼저 기본을 일을 이해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사람들은 이 부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돈이 많은 것이 세상 사는데 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대로 부잣집이면 좋겠는데 자신이 스스로 벌어서 부자가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별별 방법을 다 써서 부자가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 돈을 모을 때 저축이 미덕이라고 해서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을 최고로 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과거의 금리가 뭐 한 10 내지 20% 되는 그러한 개발도상국 시절에나 하는 얘기고요. 지금 같은 그러한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의 저축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모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저금리 시대에는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니까 완전 설상가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축이 아닌 투자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므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해지가 되고 저금리에서는 부동산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는 그 부동산의 가격이 커서 투자할 때 온전히 자기의 현금만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리를 알고 대출을 이용을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한 그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그 부동산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부동산 시장은 침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한다면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였다가 다시 부동산이 침체되었을 적에 그때 싸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그 투자함에 있어서 무리한 대출을 통한 과도한 투자는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해는 그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기를 그 부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18.2조, 긴급 고용 안정 9.2조, 저소득층 지원 7.1조, 긴급 돌봄 지원 2.1조 등의 그 엄청난 그러한 그 재정 지출을 했는데 이 돈이 시중에 그대로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내년에도 또 돈을 풀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엄청난 그 시중 자금 때문에 금리도 낮고 부동산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동산이 상승 패턴으로 전환된 지 10년이나 되어서 사람들은 그 부동산은 올라가기만 하는 줄로 착각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도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동안 계속 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부동산이 하락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하락은 언제쯤이냐고 할 적에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도 정부는 그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는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그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은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좋고 이자가 부담될 정도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면 좀 곤란합니다.
집값이 올라야 팔 수 있는데 침체기에는 집값이 오히려 하락하고 그래서 대출 이자가 감당이 되지 않는 지경까지 가면 손실을 보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하락하지만 주택에 대한 구입 및 투자를 겁먹고 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그 자신의 자금 수준을 고려해서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죠. 사실 집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집을 매각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그 집을 싸게 사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비중이 높아서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는 게 문제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갈 사람은 주택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지역별로 입지 여건과 위치에 따라서 집값의 변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그 3기 신도시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급이 늘어날 경우에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그런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건축 연수가 그 오래된 그러한 그 아파트 및 재산 가치가 좀 떨어지는 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매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한 그 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특히 그 아파트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하면 손해보지 않고 일정 부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의 가격은 금리와 관계가 깊으니 이를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하며 대출은 그 레버리지 효과를 내서 더 높은 수익을 산출하게 해주지만 양날의 검과 같아서 금리가 오를 때에는 너무 많은 대출을 통해 투자를 하면 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수준, 즉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와 연동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부동산 길라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